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수영대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여전히 비협조적입니다. 일사천리로 이뤄진 대구 세계육상대회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최대 미술시장인 2016 광주 아트페어가 다음 달 24일부터 열립니다. 올해는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 미술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인 액체 엔진이 최종 목표인 143초 연소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설학교 설립이 늘어나면서 350억 원가량의 학교 용지 부담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수영대회가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인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미온적인데 대구 세계육상대회 때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세계수영대회 준비를 위해서 광주시가 요청한 내년 국비 지원 예산은 74억 원. 문체부 심사 과정에서 19억 원으로 깎이더니 기재부에서는 이마저도 보류됐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인선 문제는 한 달 넘게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기한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되겠다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대회를 준비할 지원 조직 문제는 행자부가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기재부, 행자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광주 수영대회 준비에 비협조적입니다. 단일 종목의 국제대회인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5년 전 대회였지만 총 사업비가 3,572억 원으로 수영대회 1,935억 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육상대회 때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 등이 대회 4년 전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수영대회는 3년을 남겨놓고 겨우 조직위를 출범시켰지만 정부의 법인 설립 인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회 유치 과정이나 사무총장 내정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았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잘못이 없진 않지만 수영대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협조는커녕 조직적인 방해에 가깝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광주시당위원장 선출에는 박혜자, 이병훈, 이형석 등 지역위원장 3명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최진 동남갑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당위원장은 8.27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 몫의 최고위원 후보로도 오르게 됩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관련된 일부 주민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예상됩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의 선거 행사에 동원된 남구 주민은 모두 5,970명에 이릅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단순 참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말 내내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화순, 영광 등 완도를 제외한 전남 모든 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2도로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도 3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고흥과 여수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23도 이상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화순이 3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과 고흥이 3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최대 미술시장은 2016 광주 국제 아트페어가 다음 달 24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아트페어는 단순한 미술품 거래 시장을 뛰어넘어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 미술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 국제아트페어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장소가 종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바뀐 점입니다. 행사 타이틀에 걸맞게 참여하는 나라의 수와 지역도 확장됐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7개 나라에서 14개 화랑이 초대됐던 것이 올해는 유럽과 북미 등 5대주 12개 나라에서 32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도 50여 개 유명 갤러리가 함께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예술품 거래의 공공성이 강화된 점입니다. 작품 거래 수입의 일부를 공익활동에 기부하는 유네스코 특별전이 열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기간엔 국내외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젊은 작가들이 프리젠테이션 무대에서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품 장터도 마련됩니다. 문화예술의 저변을 생활화하고 또 이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광주 시민의 미술축제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만여 명이 방문했던 지난해 광주 국제 아트 페어에서는 800여 점의 작품이 거래됐고 판매액은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공성과 시민축제를 강조한 올해 아트 페어는 어떤 성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 페어에서 광주의 콘텐츠 업체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캐릭터 라이언싱 페어에 광주 지역 15개 콘텐츠 기업이 참가해 15개 나라 바이어들과 150여 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진흥원은 공동제작 등의 상담 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300만 달러에 이른다며 92명의 해외 바이어를 새로 발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술을 이용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오는 2019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인 액체 엔진이 최종 목표인 143초 연소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거대한 엔진이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습니다. 145초. 한국형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75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 연소 시간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 첫 불꽃을 내뿜은 이후 모두 14차례 시험 끝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시동 점화, 연소 시험을 과정에 거쳐서 쌓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도 145초까지 연소 시험을 성공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5톤급 엔진은 발사체 1단과 2단에 탑재되는데 우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각 127초와 143초 동안 이상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연소 불안정 현상과 연료 탱크 문제가 한동안 발목을 잡았지만 이번 성능 시험에서 엔진의 내구성과 기술력이 검증되면서 개발 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는 성능이 보강된 2호기 엔진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약 17기 정도의 75톤 엔진을 제작하여 200회 정도의 시험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엔진 개발을 위한 마지막 시험 설비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상황.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가 우주로 향할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흔히 과학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과학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국립광주과학관인데요.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강신영 국립광주과학관 관장과 함께 과학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네, 그러네요. 국립광주과학관은 국가에서 학교 밖 과학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지요. 네.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그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이 같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1년을 해오시면서 좀 성과도 나름대로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월에는 100만 명 관람객 돌파 기념식을 했는데요. 광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한 1년 전만 해도 제가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렇죠.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네.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광주 시민을 위해서 또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과학관의 역할과 그 중에서 등에서 더욱더 열심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국립광주과학관을 대표할 만한 전시물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전시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국립광주과학관은 전국에 있는 국립과학관 5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역에 위치한 만큼 다른 과학관과 차별화된 전시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 과학관에서는 금년에 루체리움 스페이스 스피어라고 하는 360도 영상관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360도 영상관은 천장이나 바닥 모든 면이 화면으로 구축되어 있는 영상관으로서 일본과 두바이에서 세계 3번째로 구축이 되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그러한 아마 영상물이 될 것이고, 아마도 국립광주과학관의 대표적인 전시물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립광주과학관이 이제 소위 말해서 커버해야 되는 그 영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또 제주까지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전남의 그 도서 지역 학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좀 광주과학관을 체험하려면 어떤 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과학관에 들르는 분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니까 75% 이상이 광주 시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3,000개가 넘는 섬, 그중에서도 사람이 사는 섬이 494개입니다. 그중에 60%가 전남 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들 도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를 오기 위해서는 배 타고 버스를 타면 하루가 걸립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도 교육 숙박 등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 지원이 돼서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천체 만원경이 또 광주시의 지원으로 대단히 훌륭한 천체 만원경이 아마 구비될 텐데요. 어린 학생들이 이 1박 2일 과학 캠프를 통해서 낮에는 과학 체험, 밤에는 별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단히 좋은 추억을 아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얼마 하면 또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기에 학생들이 국립광주과학관에 방문을 한다면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어제부터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여름방학을 통한 특별 기획전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 16세기에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이죠. 이때의 대표적인 작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 등 그분의 불후의 명작을 기억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의 드로잉전을 보면 과학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그동안 발명했던 과학 발명품 그리고 또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80여 점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 전시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도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었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일반 시민들, 특히 부모님들도 좀 체험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 도시이죠. 저는 그 가치 위에 과학기술 가치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 시민과 과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필사이언스 포럼과 필사이언스 강연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는 과학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강연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보다 더 감성적으로 시민들과 과학이란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첨단 과기원 옆에 있더라고요.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신설학교 설립이 늘어나 학교용지 부담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10년 넘게 주지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350억 원 정도지만 앞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은 개발 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전남도가 주지 못한 예산이 347억 원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과 2006년 남학과 오감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란 판결이 나면서 미납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감 남학지구에 주민들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위헌 판결이 나게 됨에 따라서 167억 원의 미납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원할 자체 예산을 학교 신설 예산으로 쓰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운영비로 지원돼야 할 그 자체 재원이 신설학교 경비나 이런 데에 투입되니까 일선 그 학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전라남도가 도교육청과 밀림 부담금을 해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해년도 발생금에 해마다 30억 원 이상 추가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신설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일반 사업에 쓰지 못하게 특별 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됩니다. 전라남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와 사용에 관한 시행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여부가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15일쯤 경찰서 이전과 신축에 대한 예산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는 경찰서 이전 신축에 386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으며 이전 대상지는 지원중학교 부지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갖고 서구 금호동 코아루 아파트에서 유대회 진입로의 서광주로의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마륵공원으로 인해 단절된 금호지구와 지난해 개통된 유대회 진입로를 잇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2022년까지 시비 171억 원이 투입돼 길이 536m, 폭 20m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서구 양동 경연로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택배를 배달해주는 시니어 택배 사업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택배업체와 시니어 클럽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협약을 맺고요. 물품을 배달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일정 수익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남녀 구분 없이 60세 이상이고요.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20kg 이내 귀중품이 아닌 물품만 운송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은 어르신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15일에서 25일, 하루 2시간 정도 근무입니다. 급여는 기본 15만 원에 배달한 횟수만큼 추가로 수당을 받는데요. 많이 뛴 어르신들은 한 달에 6, 70만 원의 짭짤한 수입을 올리신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광산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광주 전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도 나주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택배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광주시가 시니어 택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공공 제2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악취 배출과 관련된 개선 조치가 모두 완료돼 다음 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악취 민원이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서구 유덕동에서 완공된 이 시설은 완공 이듬해부터 악취로 민원이 끊이질 않으면서 탈취 개선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광주 출신이나 광주 소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메달 수확 기대감이 높습니다. 11일 앞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에는 양궁에 출전하는 광주시청 소속의 기법의 선수와 광주여대 최미선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또 서구청 소속의 최은숙, 강영희 선수가 펜싱 종목에 출전하고 세단뛰기의 김덕현 선수와 유도의 김성현 선수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윤장현 시장은 내일 태릉 선수촌을 방문해 출전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며 구단과 KBO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KBO는 유창식이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지난 2014년 4월 상대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는 방법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창식은 승부 조작에 가담해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기아 구단 측은 KBO의 징계를 지켜본 뒤 자체 징계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 정조국이 구단 그리고 개인 최다골을 기록하며 광주의 7월 첫 승과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그제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22라운드 광주FC와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후반 66분 정조국이 14호 골을 터뜨려 4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광주FC는 이 경기에서 송승민, 주현우, 정조국, 오도현의 골로 시즌 7승을 기록하며 승점 28점으로 8위를 유지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는 30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을 상대로 시즌 8승 도전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불법 주차와 관련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생활부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받아 불법 주정차를 찍어 신고하면 해당 구청에 바로 접수되고 처리 결과를 3, 4일 내에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신고는 해당 자동차 번호와 위치,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등록하면 되는데 도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의 불법 주정차는 시차 없이 올려도 됩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이뤄지는 가을 갈치낚시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어촌계 등과 협의해 다음 달 13일부터 110일간 평화광장 앞 해상을 대상으로 가을 갈치낚시 허가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갈치낚시 신고 척수는 모두 36척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고 목포시는 갈치낚시협회에서 허가된 어선 가운데 당직선을 지정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말 내내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화순, 영광 등 완도를 제외한 전남 모든 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2도로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도 3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밤에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고흥과 여수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 23도 이상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화순이 3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과 고흥이 3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